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상에 대한 한 소식,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이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계와 같이 작동되고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어떤 이 존재하는 가치가 어떤 데 있으며 또 그 존재하는 어떤 원동력이라 그럴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생성되는 것일까, 이런 의미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의, 우리 한글의 부호, 자음을 부호로 봤을 때 부호로서의 의미, 그래서 지금처럼 이때까지 제가 한글이 떡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떡글로서 바라보는 자음의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근본 동력,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이라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저절로 퇴화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할 가치가 있고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틀림없이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도 엄밀히 따지자면 사람과 인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통칭해 가지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지장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인간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조건을 충분하게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조건에 대한 충족의 과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저절로 명을 다하든가, 저절로 번식을 중단하게 되든가, 저절로 되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퇴화돼 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존재해야 될 명분을,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명분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선이다 악이다 다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고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조건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도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선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도전과 응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할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흔히 하는 얘기가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 노력도 하지 않고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정답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 이 존재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그 명분은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는 어떤 식으로 통해서 자라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B라는 사람은 또 어떤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자라서 성숙하게 되는 그 명분을 위한, 그 조건의 충족을 하기 위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그런 살아가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금방 자라야 된다 그랬는데, 그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우주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인류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사람의 한계에서는 지장을 통해서 자라게 된다.
지장된다는 것은 힘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든가 어떤 극복해야 될 대상, 고통, 고난, 뭐 실패,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장애되는 그거를 이제 지장이라 그러는데, 지장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자라게 된단 말이지. 꼭 병을 통해서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없으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병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건강한 것의 귀중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도 그 중요성을 알고 내가 갖추어 나간다면 아주 좋은데, 불행하게도 이 인류의 수준은 그런 지장되는 것을 통해서 자라게 되가 있단 말이지요.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는 그런 지장되는 일을 통해서 극복하는 걸 해가지고 그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되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자라게 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신이 되지 못한 인간으로서 한계되어진 극복해야 될 명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단 말이지요. 그저 사색하고 생각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지. 그거는 너무나 우리한테 앞길에 선명하게 주어진 명분이단 말이지요. 그것을 고뇌한다, 생각한다, 생각해도 선명한 답변이 되지 못하면 뭐 정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명분, 이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다. 또 이 인류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끼니를 때우기 힘드는 정도로 그런 어떤 당장 먹고 사는 쪽에 그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론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그것을 극복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습관적으로 살아왔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한 시간이라도 그것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필요로 하는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되든 진행하는 과정이 됐든, 어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사꾼이 논밭으로 그 농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발걸음 소리 듣는다는 것은 그 농작물 가까이 주인이 왔다는 얘기고, 잡초가 있든가 벌레가 있든가 이래 되면 주인은, 그 농작물을 경영하는 주인은 그냥 가지 않는단 말이죠. 잡초 있으면 잡초 뽑아주게 되고, 벌레 있으면 벌레를 잡아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발걸음 소리, 그 농작물과 가까이 가는 발걸음 속에 그런 주인의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으로서 봤을 때 내 삶의 주변 조건들을 농사꾼처럼 그렇게 살펴야 된다. 한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듯이 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 삶을 경영하고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의미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삶이, 한평생을 보내게 되는 이 삶의 의미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좀 더 가까이 가니까 정답에 더 가까운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뭐 조각상처럼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다 해가지고 그걸 알 수 있을까? 절대 아닙니다.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의 그 조각상은 지옥문 문 입구에
조각된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것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렇게 뭐 다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만으로서 접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또 이것을 왜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느냐, 그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 그러고 마음이다 그러고 참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라 그러면서도 마음을 비워라,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공이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84,000 대장경 중에서 그 전부 다 하나로 줄이면 마음을 설명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 마음이 뭔데? 그런데도 마음을 비워라 그런단 말이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면은 적어도 마음과 생각이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며,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작용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나누어 봐야 될 때는 어떻게 나누어 봐야 되고, 그 작용하는 것이 어떻고, 그 이루어져 나가는 작용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선명하게 알아야 생각과 마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에게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라 그러면 어지간히 공부했는 분도 그걸 구분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생각조차도 않는다. 어떤 누가 이야기했던 거 생각은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런 얘기 한단 말이지. 공부한다 그러면 명상이든 뭐 참선이든 조금만 공부한다 그러면 마음을 비워라, 그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하고 있단 말이지. 마음이 과연 비우는 대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은 채우는 거고 마음은 쓰는 거다 말이지. 잘 쓸 수도 있고, 쓰는 방법을 잘 모르면 서툴게 쓸 수도 있고 잘 못 쓸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다. 비워야 될 것은 생각이지 절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공은 뭐 비우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은 뭐고 마음은 뭐냐 말이지. 어떤 때는 공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라 했다가. 후학들이 공부하는 데서 너무나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헷갈리는 것을 내놓고 그것을 따르라고 배우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 깨달음을 그렇게 추구하는, 종교적으로도 온 생명 평생을 바쳐가지고 공부하는 종교계에서도 그렇게 크게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금 공부했다 그러면은 뭐 마음을 비워라, 마음이 어떻게 비우느냐 말이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잠깐 지금 말씀드린 그 경우가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마음만 두고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라기 위함인데, 이 자라기 위한 조건에서는 지장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가지고 결코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자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배우고 충족해야 될 조건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갈 때 내가 이번 생에서는 무엇을 내가 그 조건을 만들어가 충족시켜야지, 어떤 정보를 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필요로 하는, 살면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다. 지금의 우리가 좋지 못한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 잘 모르면, 아이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엄마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내 태어나게 한 거 아닌가, 내가 왜 태어나게 해줬냐고. 노래 가사에도 참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아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런 환경을 찾아왔고 또한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라기 위한 조건의 환경이다. 그렇게 보자면은 아주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안정되게 살고 있는 바탕을 전부 흔들어 가지고 힘든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정들다 그러면은 정든 일이다. 어떤 일에서 정이 들어가 있고 정든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 간에서 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들다 이라는 것은 정이 들어있단 말이지. 힘들다 그러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힘들어 있는 일이다. 힘들다는 것은 힘들어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든 일 속에서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힘든 일 속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질 수 없단 말이지. 또 우리는 모든 일이다 그러면 모든 일, 모두와 모든은 또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건 좀 세밀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모든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다. 뭐라는 것은 이때까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모자라다, 뭐 모퉁이, 모서리, 또 모자라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사기 타가지고 나무가 돼가 있는 이 세 개의 과정으로 보자면은 집을 필요로 하는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집을 마당을 크게 해야 되겠다. 뭐 요리를 좋아하니까 부엌을 크게 해야 되겠다. 편리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어떤 집을 지어야 될 명분,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 제일 처음 시작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까, 1층으로 지어야 되는지 2층으로 지어야 되는지 양옥으로 지을는지 한옥으로 지어야 되는지 초가집으로 흙집으로 만들지 토굴 쪽으로 만들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재료들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필요성과 재료를 모으는 것과 그 재료로서 집을 지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라는 것은 금방 요 세 가지로 봤을 때 중간계통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이미 시작은 되어 있지만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씨앗과 같은 것을 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라는 것은 씨앗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싹이 난 것을 모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 심는다 이렇게 할 때 모종이라 그러고, 모묘도 마찬가지 그런 거고, 이런 모자가 모라는 것이 씨앗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보면 씨앗에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씨앗부터 있는 거고, 씨앗에서 모가 만들어지는 거고, 모가 자라가지고 나락이 되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져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은 1, 2, 3으로 보면은 2번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라는 것은 설계도와 같은, 또 씨앗에서 싹이 난, 아직 어린 싹만 났을 뿐이지 제대로 줄기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꼭 사람으로 치자면은 태중에 있는 태아와 어린애의 알몸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와 어른으로 되는,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봤을 때, 세 등분을 봤을 때 그렇게 아기로 태어난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다 그런 거, 모종한다든가 모 심는다 이런 것은 어린 싹을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 뭐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 역할, 살아가기 위한, 그 존재하기 위한 수단에서는 그 뭐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그랬단 말이지. 씨앗에서 싹만 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불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불성 자체가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까 힘든 일을 극복을 해야만이 지장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다행히 지장을 통하지 않고 행복이라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자랄 수 있다 그러면은 천만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행복을 통해서 자랄 수 있다 그러면은 완전한 그 정보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행복으로서 자라지 못합니다. 행복은 안정이게 되는데 이 세상은 안정되면은 고정되기 때문에 멈춘단 말이지. 멈추게 되는 것 때문에 도태돼 버립니다. 그 필요한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는 거기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도태돼 버립니다. 거기서 도태되지 않고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게 되고, 또 그러면은 자기 바탕을 다시 흔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바탕을 흔들어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법정 스님이 어느 정도 이제 산에 그 산골에 그 토굴로 이제 토굴이라 그러면은 꼭 뭐 흙을 굴로 파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막살이 같은 그런 촌집을 이제 토굴이라 그럽니다. 기와등 같은 그런 기와집, 그런 고래등 같은 기와집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막살이 같은 그런 집으로 이제 사람들도 왕래가 잘 없는, 다니기 힘든 그런 곳에서 혼자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법정 스님이 거기 지내시는 걸 알고 물 얻어먹으러 오든 뭐 또 뭐 어떻게 쉬어가든 자꾸 말도 걸고 이래 되니까 정진하는데 자꾸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막살이를 하나 그 토굴 생활하면서 물길로 오는 샘물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빨래하는 빨래터도 만들고 빨랫줄도 만들고 조금 생활에 편리하게끔 만들어져 나갑니다. 점점 지내면서. 그런데 그 편리하는 만큼 외부의 간섭도 점점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지장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다른 데 옮기게 되는 것 같으면 샘물이라든가 팔레트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시 준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를 알면서도 이미 여기서 안정돼가 내가 자리를 잡고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안정이다 말이지. 이 안정은 도태되기 때문에 다시 불안정으로 다시 자기 바탕을 흔들어가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불안정하게 만들고 거기서 다시 안정화시켜 가지고 또 불안정하게 되고, 꼭 뭐가 같나 그러면은 강모래를 자갈하고 섞인 것을 한 삽을 떠가지고 흔들체에다가 흔들어가지고 자갈과 모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갈과 구분으로 해놔야 그것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 또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작업해야 될 부분에는 그 친모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작은 그 채를 쳐가지고 더 고운 모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고운 모래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강모래에서 자갈과 모래가 막 섞여가 있는 거, 이것은 쓸 수가 없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자갈과 모래를 구분해가 쓴다. 그리고 더 세밀하기 위해서는 이 모래조차도 더 고운 모래로 친단 말이지. 그러려 그러면은 금방 분리된 것은 안정이 됩니다. 딱 선명하게 분린 데가 있으니까 질서가 되는 거고, 이 질서로운 것을 다시 또 흔들어 가지고 더 고운 모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은 혼돈이게 되고 분리된다는 것은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질서, 이 세상 내가 힘든 일을 통한다는 것은 고통이고 혼돈이고, 내가 힘을 가지는 것은 질서가 되는 겁니다.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기 전에는 같이 강모래와 마찬가지로 자갈과 모래가 같이 섞여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꼭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을 거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흔들체에 흔들어야 흔들리지 않고는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은 혼돈이고, 그것은 선명하게 분리가 됐다는 것은 안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도 그 흔들리는 혼돈스러움을 카오스라 그러는 것이고, 분리돼 가지고 아주 그 정교하게 기계처럼, 제대로 짜여진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질서,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정과 불안정, 코스모스와 카오스, 이것이 우리 한글에서는 기억과 니은의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기억이 사용되는 것은 완전하게 안정된 모습이 아니고, 아직은 진행해야 될 흔들리고 불안정한 모습을 사용될 때 기억이라는 기억이 들어가는 글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은은 안정대가 있는,
니은의 모습은 안정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고, 기억은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다 말이지. 굽히고 있는 이런 모습은 불안정한 거다.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울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안정하다 말이지. 그래서 니은보다도 기억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은 금방 말씀대로 강모래와 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혼돈이다 같이 섞여가지고, 그것이 분리되었을 때 질서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억은 혼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 기억이 불안정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 정리정돈이 되는 것 때문에 니은자로 돼가지고 내가 안정된 의자에 앉아가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합해져 가지고 미음을 이루게 되는데, 그 우주 질서를 우리는 한글의 자음에서 기억 니은에서 그것을 전부 다 담고 있단 말이지. 제일 처음 세밀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제일 처음에 강모래와 똑같이 혼돈과 질서를 바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앞으로 사용하는 내용에서 그를 관심 있게 바라보면은 기억기 서임새나 니은의 서임새, 종성으로 들어가는, 받침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초성으로 들어가는 자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관찰해 보시면은 접근하기가 쉽고, 혹시라도 내가 또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드렸을 때 이해하기가 훨씬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이 존재하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 이것은 존재하는 것은 필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만약에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다 충족이 됐거나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도저히 가능성이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도태돼 버린다. 그래서 지금에 남아있는 것은 진화를 하게 있는 그 과정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으로서 필요로 하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지장되는 일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주, 안 그러면 내 자신이 존재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자라야 될, 성숙하고 자라야 될 그 가치로서 세상이 존재하게 되고, 자라야 되는 것은 지장을 통하기 때문에 지장되는 일이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게 되는 거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또한 그 원동력이기도 하다.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존재하기 이전과 존재 후의 모습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금방 얘기대로 자라기 위한 거고, 그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힘든 일을 통해서 지장되고 극복해야 될 그런 대상, 그런 장애되는 그런 대상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내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이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 그 이유고, 짧게 보면 내 한 개인의 존재 이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배우지 못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지. 모르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모르는 것은 내가 알려고 긍정적으로 접근하게 되지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음의 어떤 과정을, 접근하는 과정을 아예 차단되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언제든지 그 문은 열어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회를 통하거나 또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그 내용,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아예 문을 탁 닫아 가지고 단절시키려 버리면 어떤 그런 정보가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설령 하느님이 오고 부처님이 와도 내하고 상관없다, 내가 바라는 어떤 틀에 맞지 않다, 그들은 황금 옷을 입고 와야 된다, 휘황찬란하게 사랑 군종을 끌고 이렇게 와야, 저 사람들 많이 따르니까 나도 따라야 되겠다,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세존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자라야 하는 이 명분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자라는 방법에서 종교 하느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마오메트든 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서 사랑으로 되는 이 자람의 과정에서 설명을 성경이든 불경이든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이 자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장되는 일로서 그 원동력이 돼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것이 병이나 지장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도전하고 극복하고 응전을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그 이상과 일상이 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해진 것은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상도 가지고 있고 일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합해지지 못했는데 이것은 요 속에 있는 영이 아직 속에 씨앗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완전히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함께 그 자람의 과정을 이루게 된 것을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지. 사람에서 사랑으로 되는 것이 이 속에 있는 영혼이 확장돼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다. 이상은 무형이게 되고 현실은 유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 무형과 유형으로서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속에 영혼이 씨앗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속에 있는 이 영혼이 활성화돼 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때 속에 있는 불씨로만 갖고 있던 것이 환하게 횃불처럼 밝혀지는 그 주변 존재하는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게끔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글의 기억과 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과 결코 이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적인 어떤 인식과 서로 다르지 않다. 기억과 니언의 의미를 이때까지 아무도 그 깊은 내용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보니까 지금의 과학과 틀리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러면서 참 우리 민족이 사용되는 언어는 과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기억 니언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말이지. 또 도형을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 공부를 하는 이유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선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 지혜로운 것은 지혜로운 삶의 그 설거지를 줄일 수 있는 기회다.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이지 못하게 많은 이 정해진 인생을 그 설거지하는 부분에 많이 할애된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만큼 줄어들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거지가 작으면 내가 할 일이 많아지게 되고 설거지가 많으면 해야 될 일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한 80인생 사는 거를 뭐 80 넘어가면 자기 삶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전하고 뭐 새롭게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습관처럼 살아가고 그냥 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새롭게 도전해보고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전해보고 새로운 힘을 키우고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떤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을 통해서 가든 안 그러면 아주 힘을 가지게 되는 성장의 어떤 그 과정이 되든,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어떤 방법으로 되든가 간에 그것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150살까지 산다 해가지고 무슨 의미 있느냐 말이지. 도전하지 못하고 응전하지 못한다면 도전과 응전에서 우리는 보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명만 붙어 있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지. 또 그만큼 나이 안 되더라도 40, 50대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은 죽은 자, 안 그러면 이미 병들어 가지고 명만 침대 위에서 명만 목숨만 붙어가 있는 자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도전할 수 없고 응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삶의 가치가 있겠냐 말이지. 어떤 것이든 좋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뭐 어떤 것을 운동을 하든 여행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첫눈을 뜨면 새벽녘이 밝아오게 되면서 해가 떠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떠오르는 해를 해보고 하다 보면 저녁 때는 해지게 되는 겁니다. 해보고 해지는 것은 뭡니까? 하루 만에 해보고 해지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워보면 걸음마입니다. 마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라는 것은 아주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이다라는 것은 마임에서 마음으로 나온 말입니다. 마라는 것은 아주 크다 말이지. 마고 할미 마찬가지 마자가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알아는 거, 감탄사에서 나오는 여기서 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알아는 거, 새로운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더 기존보다 더 확장되는 감탄사가 나오듯이 이것이 형상으로 나타내는, 유형으로 나타냈을 때 미음으로 나오지니까 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 속에 아가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것은 크다, 밝다, 이런 것을 마자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마,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크게 내디디라. 크게 내디디면 당연하게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거 알면서도 걸음마 용기를 준단 말이지. 걸음마 크게 잘했다 그러면서, 넘어져도 잘했다 그러면서 박수 칩니다. 그러면 어린애는 또 용기를 얻고 쓰러질 줄 알면서도, 넘어질 줄 알면서도 또 한 걸음 또 크게 뜁니다. 그렇게 해보다 보면 저녁 때 해지게 된단 말이지. 해를 보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저녁 때 해지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그렇습니다. 해보고 해진다. 금방 이 말씀드린 거, 우리 삶의 가치를 금방 말씀드린 것을 이제 알았다 말이지. 알은 것을 실제 이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걸음마 하듯이 한 걸음 크게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하는 방법, 도전하는 방법하고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하고 아까 힘든 일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된단 말이지. 지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된단 말이지. 또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원동력이다. 도전하지 못하고 지장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내가 존재하는 그 동력의 상실이게 되는데 또 해봐야 됩니다. 한 걸음 디디고 어린애처럼 걸음만 하듯이 그렇게 디디어가지고 세야 됩니다. 태풍이 도는 회전력은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태풍이 헤우리치는 그 엄청난 힘도 자기 자신을 돌리는데 80%를 쓴다 그럽니다. 그 힘을 오히려 다른 데 쓰는 것 같으면 그 위협적인 힘을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리는데 그 80%를 다 쓴다 그럽니다. 지금 내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모든 이 삶에 주어진 그 에너지를 내 존재하는데 80%를 다 쓴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내가 공부하는데 그 통로만 하고 그 통로에서 내 삶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공부하는데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지혜를 얻고 오직 그게 이제 수도자지 않습니까? 수도자는 수도하는 데 쓰게 되고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하는 데 쓰게 되고 각각이 자기가 추구하는 쪽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을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쓰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자기 자신의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설령 무겁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혼자만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